응원봉의 불빛은 별빛처럼 흔들렸고 관중의 숨소리는 하나의 거대한 물결을 이뤘다. 어둠 속 경기장은 거대한 심장처럼 고동쳤다. 그러나 그날 밤 대다수의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이 모든 뜨거운 열기 뒤에서 단순한 관람을 넘어선 거대한 서사가 치밀하게 설계되고 있었다는 것을. 9월 1일 불꽃 야구의 단관 현장에서 목격된 미스터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떡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이제 우리는 그 떡밥의 종착점이라고 알려진 9월 8일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한낮 스포츠 예능의 이벤트에 불과했던 이 단관이 왜 모두를 전율케 하는가? 그것은 팬과 제작진, 그리고 콘텐츠의 경계를 허문 현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오로지 하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판의 중심에 서 있다. 불꽃 야구의 9월 8일, 진짜 뭐가 터지는가? 9월 1일 단관 현장에서 발생한 가장 충격적인 첫 번째 이상 신호는 바로 출연진 이수였다. 팬들은 당연히 그들의 등장을 예상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라인업은 8명. 그러나 현장에 모인 5천여 명의 관중 앞에는 무려 13명의 출연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단순한 숫자 차이는 우연한 실수가 아닌 제작진의 의도된 심리적 장치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마치 잘 짜인 심리극의 서막처럼 이 깜짝 등장은 팬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흥분과 함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강렬한 암시를 던져주었다.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 A씨는 이런 방식의 연출은 팬덤의 결속력을 극대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며,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특별함을 공유함으로써 팬들은 단순한 시청자를 넘어 비밀을 공유하는 공동체라는 강력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제작진은 13명의 출연진을 통해 단순한 인원 추가를 넘어 시즌2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즌3을 향한 거대한 떡밥을 던져준 것이다. 이들은 무대 위에서 짧은 시간 동안 팬들과 눈을 맞추고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감정 설계에 가까운 교감을 이끌어냈다.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공식 발표와 현장 경험의 불일치라는 이 파격적인 사건 이후 불꽃 야구 관련 커뮤니티의 트래픽은 200% 이상 폭증했으며 관련 해시태그는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에 장시간 머물렀다. 이는 제작진이 의도한 떡밥이 정확히 팬들의 심장을 관통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다. 이 사건은 불꽃 야구가 단순한 경기 중계나 팬미팅이 아닌 팬과 제작진이 함께 호흡하고 만들어가는 참여형 서사임을 세상에 각인시킨 첫 번째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 충격적인 인원수 불일치는 곧바로 마이센 떡밥이라는 키워드를 양산했고, 팬들은 마치 단서들을 이어붙이는 탐정처럼 흩어진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이벤트 이상의 의미를 가진 현대 콘텐츠 소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점은 불꽃 야구가 설계한 치밀한 시간의 퍼즐이다. 공식적으로는 9월 14일 가을 직관이 마지막 이벤트로 예고되었다. 그러나 기사는 이 날짜가 오히려 진짜 피날레가 아닐 수 있다는 강력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현대 서사 구조의 전형적인 비틀기 전략과 일치한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장 충격적인 클라이맥스는 종종 이야기의 마지막이 아닌 그 전에 배치되어 관객의 감정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후 마지막 장을 감동적인 여운으로 채우는 방식을 사용한다. 불꽃 야구 제작진은 바로 이 방식을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에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식 발표된 9월 14일은 팬들의 기대를 모으는 후속 무대에 불과하며 그 전에 하이라이트를 터뜨려야만 전체적인 내러티브의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진짜 열쇠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9월 8일이다. 9월 1일 단관에서 공식 일정은 언급되었지만 비공식적인 떡밥은 9월 8일이라는 날짜를 위해 남겨둔 느낌이 강하다. 팬덤 분석가 김민준 씨는 팬들은 이미 9월 14일을 예상된 결말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예측 가능한 결말은 열기를 식힐 수 있지만 예측 불가능한 반전은 팬심을 폭발시킨다. 9월 8일은 바로 그 반전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주요 팬 커뮤니티에서 9월 8일 관련 논의는 9월 14일 관련 게시글보다 약 3배 더 많은 조회수와 댓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팬들 스스로가 제작진의 의도를 무의식적으로 간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날짜 배열이 아닌 팬들의 감정을 단계적으로 고조시키는 내러티브 플로우의 일부다. 만약 9월 14일이 끝이었다면 굳이 9월 1일과 9월 8일에 이렇게까지 공을 들여 떡밥을 부릴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불꽃야구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팬들과 함께 호흡하는 실시간 서사를 구축하며 현대 콘텐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세 번째, 불꽃야구가 던진 가장 뜨거운 떡밥은 바로 대전 직관의 현실화 가능성이다. 이는 팬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본 로망과 같은 장면이지만 이제는 단순한 희망이 아닌 논리적 정황이 그 가능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기사는 대전 직관의 가능성을 5가지 핵심 증거로 논증한다. 첫째, 9월 21일이라는 날짜가 KBO 한화 홈 경기와 겹치지 않는 유일한 주말이라는 점이다. 이는 대전에서 이벤트를 열기에 가장 이상적인 물리적 조건을 제공한다. 둘째, 일부 언론 기사에서 이미 9월 중 직관 가능성이 언급되었다는 점이다. 공식적인 확정은 아니지만 준비가 진행 중이라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장시원 PD의 특유의 클라이맥스 연출 방식이다. 그는 항상 감정의 최고점을 마지막이 아닌 중간에 터뜨려 왔다. 따라서 마지막 직관전의 떡밥을 던지는 타이밍은 바로 지금 9월 8일일 가능성이 높다. 넷째, 9월 1일 단관이 단순 팬미팅이 아닌 현장 리허설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이다. 조명, 카메라, 응원 아이템 등 모든 것이 실제 직관에 대비한 시뮬레이션처럼 느껴졌다는 현장 팬들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바로 9월 22일 JTBC 최강야구 시즌3가 첫 방송된다는 점이다. 마지막 5번째,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이유다. 이 강력한 경쟁 구도 속에서 불꽃야구가 먼저 떡밥을 터뜨려 이목을 집중시켜야 할 타이밍은 바로 지금이다. 대전 직관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전략적 자살 행위에 가깝다. 이 모든 퍼즐 조각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불꽃야구는 단순한 야구 예능을 넘어 KBO 전체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 기획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모든 정황은 팬들에게 단순한 희망이 아닌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9월 8일은 단순한 날짜를 넘어 역사의 목격자가 될 순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네 번째, 불꽃야구의 떡밥이 왜 주목할 만한가에 대한 답은 이 모든 이야기가 터지지 않을 가능성까지도 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기사는 이러한 가능성의 그림자를 냉정하게 분석하며 팬들에게 단순한 희망론을 넘어선 전략적 사고를 요구한다. 이는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불꽃야구가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떡밥이 현실이 되지 않을 수 있는 3가지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과 안전 관련 문제다. 대전 파이터즈 파크가 아직 모든 행정 승인과 안전 검증을 마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아무리 제작진이 원하더라도 일정을 미룰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장애물이다. 둘째, 권리 문제와 법적 충돌 가능성이다. 최근 발생한 JTBC의 저작권 신고 사례는 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긴장 관계가 콘텐츠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직관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촬영, 중계까지 포함된다면 법적 리스크 조정이 필수적이다. 셋째, KBO, 한화, 상대팀, 중계 플랫폼 등 복잡한 이해관계자 간의 일정 조율 문제다. 그러나 불꽃야구는 이러한 불확실성마저도 콘텐츠의 일부로 삼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모든 조율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다. 기사는 만약 직관 공지가 불발되더라도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3가지 대체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그동안 꺼내지 않았던 빅게스트 카드를 이제야 꺼내들 타이밍이다. 첫째, 레전드 매치업 신규 멤버 공개다. 둘째, 플랫폼 변경이다. 만약 넷플릭스나 웨이브 혹은 지상파와의 제휴가 성사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시즌2 규모의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 셋째, 팬을 위한 오프라인 이벤트 대폭 확장이다. 직관에 준하는 체험형 이벤트, 팬미팅, 사인회 등을 통해 팬들과의 거리감을 좁히는 방식이다. 이처럼 불꽃야구는 떡밥이 터지든 터지지 않든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겹의 안전망을 구축해 놓았다. 이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팬덤의 심리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기대를 다차원적으로 관리하는 현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의 교과서와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떡밥과 서사의 중심에 팬이 존재한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 만한 가치다. 불꽃 야구는 선수 중심의 야구 예능을 넘어 팬 중심의 야구 예능을 지향해왔다. 그리고 이번 단관 시리즈는 그 철학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제작진은 팬들에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떡밥을 해석하고 예측하며 심지어는 흐름을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참여자의 역할을 부여했다. 기사는 팬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5가지 실전 준비 전략을 제시한다. 모든 공식 채널 알림 설정, 현장 사진 및 영상 아카이빙, 9월 8일 당일 실시간 반응 참여, 티켓잼의 데뷔 시뮬레이션, 그리고 팬 커뮤니티 내 정보 확산과 정리다. 이 모든 활동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생산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과정이다. 한 스포츠 팬덤 분석가는 이것은 불꽃 야구가 팬들을 단순한 관람객으로 취급하지 않고 함께 서사를 완성해가는 공동 저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팬들의 실시간 예측과 논의는 제작진에게 새로운 영감을 제공하고 이는 다시 콘텐츠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 이 거대한 피드백 루프는 기존의 일방향적인 미디어 모델을 완전히 뒤집는 혁신적인 사례다. 불꽃 야구는 9월 8일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미 하나의 거대한 역사를 쓰고 있다. 그것은 바로 콘텐츠는 제작진의 작품이 아니라 팬들과 함께 완성해가는 공동의 경험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 모든 떡밥은 불꽃 야구라는 거대한 드라마의 일부였으며 우리는 그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참여하고 있다. 이 전율의 끝에 어떤 결말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흐름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9월 8일 그날 당신이 느끼는 모든 떨림과 직감은 어쩌면 이 드라마의 가장 첫 번째 장면이 될지도 모른다. 당신은 어떤 결말을 상상하고 있는가? 이제 모든 퍼즐은 놓였다.